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노무사 농업인 서진 김진세 노무사입니다. 제주노무사라고 하니까 제주도 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2023년도 간단한 최저임금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이제까지 저희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근로계약서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제대로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관련된 간단한 설명과 그 다음에 많이들 질문하신 내용 위주로 저희가 오늘은 유튜브를 이제 촬영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이죠. 9,600. 물론 이제 9,620원은 시급 기준이고,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월 201만 580원을 최소한 지급을 해야 되겠죠. 최저임금은 서로 계약을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돼서 만약에 그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만약에 시급을 산정해 가지고 지급할 경우에는 최소한 11,544원 이상은 지급을 해야겠죠.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단위로 산정했을 경우에는 11,544원이 이제 산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은 지급해야겠죠. 주휴수당을 포함해가지고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 그리고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명확히 주휴수당을 포함했냐 안 포함했냐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근로계약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근로계약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사업주 사장님과 그리고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자 꼭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법령에 규정돼 있죠. 근로계약서는 보통 그 내용에 중요 근로조건들이 명시돼 있어야 됩니다. 중요 근로조건 내용으로는 임금은 이제 지급 방법,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이렇게 명시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 담당 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죠. 이러한 내용들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임금의 구성 항목, 보통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들은 기본급, 사업장마다 다 틀리겠지만 기본급, 아니면 연장근무가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 아니면 휴일근무가 있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또 명시할 수 있고, 직무수당, 아니면 이원근무수당, 아니면 장기근속수당,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식비, 교통보조비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구성 항목이 정확히 지급하는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 방법은 임금을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명확히 연장근무, 이 고정적인 연장근무든 아니면 평균적인 연장근무든 휴일근무 관련돼서 계산 방식이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게 원칙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시급을, 통상 시급이 얼마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한다는 부분들도 명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급 방법 관련돼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5일부터 그 다음 4일까지 이 산정해 가지고 그 다음 해당 월 말일날 임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아니면 이 월 다음 달 5일날 얼마를 지급한다, 본인 명의 계좌를 명시해 가지고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담당 업무나 그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교대제 근무면 교대제 근무에 관련된 근무 시간들을 A, B, C, D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근무 스케줄에 따라 운영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냥 일반 사업장인 경우에는 9시부터 18시, 아니면 10시부터 19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어야겠죠. 야간 근무라는 직종 같은 경우는 야간 근무도 명시가 돼 있어야겠죠. 그리고 휴게시간은 보통 사무직 같은 경우 12시부터 13시, 간혹가다 휴게시간 관련돼서 질문 오는 것 중에는
휴게 시간을 점심시간 말고 별도로 부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휴게 시간에 밥을 먹는 거겠죠. 전제 조건 자체가. 12시부터 1시 아니면 뭐 그 사업장 특성에 맞게 분할해 가지고 10시부터 10시 반, 뭐 2시부터 2시 반, 뭐 아니면 변동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유연한 문구들 근무 상황에 따라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명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휴일 관련된 부분은 뭐 매주 주일, 법정 휴일은 딱 세 가지죠, 세 가지. 첫 번째, 일주일에 1일 주휴상을 받는 날. 일을 안 하면서도 유급 휴일을 받는 주휴일. 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서로 합의하에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끝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있겠죠. 뭐 공휴일, 대체 공휴일, 임시 공휴일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이런 휴일들 아니면 별도로 사업장에서 뭐 명시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IT 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생일날도 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약정휴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주는 휴일이겠죠. 이런 휴일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휴가, 법정 휴가인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월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2년차에 15일 주는 휴가들 이런 법정 휴가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약정 휴가로 뭐 창립기념일이나 재량휴업일이나 뭐 별도의 다른 휴가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휴가들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다면 명시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취업 장소, 뭐 어디 사업장, 아니면 어디 공장, 아니면 어디 식당 내 이제 취업 장소도 명시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담당 업무 관련돼서는 본연의 필수적인 업무 외에도 기타 부수적인 업무들 관련돼서도 뭐 할 수 있게끔 좀 유연적으로 명시를 하면 됩니다. 자, 계약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취업장소, 담당 업무를 명시해야 되고 종이로 된 문서에다가 근로계약서는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겠죠. 이거를 뭐 서면 명시 의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는 뭐 6개월, 뭐 1년, 뭐 계약 기간을 꼭 명시해야 될 거고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일 근무하는 아니면 일주 근무하는 소정 근로시간이 명시돼 있어야겠죠.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단시간 근로자가 본인이 일일 3시간씩만 일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업무를 하는 도중에 1시간이나 2시간을 더 연장을 본인 근무하기로 한 시간보다 더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근로계약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질의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선은 아까 전에 뭐 일용직 근로자나 아니면 일일 2시간만 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작성을 해야겠죠.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아까 얘기 드렸죠. 중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에 한 분은 사용자가 갖고 있고 한 분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겠죠. 여기까지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누가 처벌을 받냐? 사업주가 처벌을 받겠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들 질문하는 것 중에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 그 해당 일부터 작성을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겠죠. 만약에 뭐 사업주나 아니면 사업장 상황에 의해 가지고 바로 작성을 못했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보통 일을 하기로 해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부분이든 간에 만약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서 해당 직원이나 근로자분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전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아니면 해당 일이라도 아니면 늦지 않게 꼭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요즘에 IT 시대다 보니까 그 서면 말고 전자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교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그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당사자가 해당 전자 시스템에 언제든지 접속을 하여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 관련돼 가지고 많이들 또 질문 주시는 것 중에는 근로계약서를 만약에 임금 관련돼 가지고 어떤 사업장에서 임금 규정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 기본급에 따른 연차에 따른 호응표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매 1년씩 임금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에 매년마다 기본급이 호봉에 따라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변경을 근로계약서 변경 작성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좀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계약, 근로조건, 아까의 중요 근로조건,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 등의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변경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매년 기본급이 호봉에 따라 변경된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그 급여에 맞게끔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변경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만약에 임금 관련된 사항에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매년 뭐 땡땡 회사 아니면 땡땡 임금 규정에 따른 아니면 임금 규정이나 호봉 규정에 따라서 기본급은 변경 적용하도록 한다 이런 문구가 예외적인 문구가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매년 변경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연봉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적이나 능력 아니면 성과 위주의 1년씩 계약을 체결하는 게 보통 이제 연봉계약서겠죠. 연봉계약 내용 안에는 월 지급되는 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나 뭐 기본급이나 여러 가지 임금 외에 플러스 비월정으로 1년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금 뭐 아니면 인센티브 조건이나 아니면 명절 휴가비 아니면 복리후생적인 금품들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전체적인 금액이 1년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연봉제는 보통 뭐 이제 실적이나 능력이나 성과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거고, 월급 관련된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의 월급여로 명시된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고정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내용들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근로계약서 관련된 작성 부분들, 뭐 중요한 내용들 간단히 설명드렸고, 노무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들 요 근래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 저희가 촬영하도록 하고 다음에 좋은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